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강사 진쌤입니다. 자,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넘어왔는데요. 3단원은 크게 앞에 부등식하고 그 다음에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립 1차 방정식과 그 해 첫 시간 출발하니까요. 하나씩 또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연립 1차 방정식과 그 해 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부터 정리를 조금 해놓고 갈 필요가 있어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등식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등호를 포함하는 식이다. 이건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방정식은 등식 중 하나고 방정식의 뜻은 무엇인가? 등호가 성립을 하는데요. x값에 따라서 등호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다 라고 하죠. 1학년 때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해보면 x 플러스 1이 2가 된다 라고 한다면요. 이때 이러한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해요. x가 0이라고 하면 이 방정식은 성립하지 않죠. 하지만 이 등식은 x가 1이라고 한다면 이 등식은 성립합니다. 또한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즉,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것이 오로지 언제 때만 x가 1이 됐을 때만 등호가 성립하더라. 이렇게 x값에 따라서 등호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연립 1차 방정식은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서부터 살펴보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보았었던 방정식은 바로 미지수가 x 하나로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라고 한다면 x 말고 또 다른 어떤 문자가, 즉 미지수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자, 보는 것처럼 미지수가 두 개이고 그 차수가 1인,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이고 차수가 1이니까 1차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그 생겨먹은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대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때 a, b, c는 상수가 된다라고 했고 a가 0이 되지 말아야 되고 b가 0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걸 그냥 기계적으로 외울 게 아니라 왜 0이 되지 말아야 하냐면 a가 0이 돼버리면 ax의 이 미지수가 사라져버리죠. 만약에 b가 0이 돼도 마찬가지죠. b가 0이 되면 미지수가 y로 있었던 요 항도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미지수 두 개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개수에 해당하는 a와 b가 0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살펴볼 수 있고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가 제목에서도 보는 것처럼 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이때의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는 그 방정식의 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도 마찬가지로 미지수 x, y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그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 y 값 이것을 우리는 그 1차 방정식의 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표현하게 될 때 1차 방정식에서는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x는 1 이렇게 해서 하나로 썼지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나타낼 때는 그것을 순서상으로 x, y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자라고 약속한 거니까 내가 이제 해를 쓸 때 다음과 같이 x값, y값을 찾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물론 x가 얼마, y가 얼마 이렇게 찾아도 되겠습니다. 표현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이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1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고, 참고로 다시 한번 과거 1학년 때 거를 복습해보면 이것을 찾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빼거나 더하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서 우리가 x값을 찾아갔던 것 기억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어떤 것인지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 연립 1차 방정식을 구성하는 식의 형태와 그 뜻을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확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1번이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미지수가 두 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차수는 몇 차여야 되냐면 1차여야 됩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식을 찾아주면 되겠죠. 생긴 식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했냐면 위에서 개념에서 정리했었던 내용 다시 한번 적어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이때 x의 개수가 살아 있어야 되니까 a는 0이 돼서는 안 되고요. y항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바로 b가 0이 돼서는 안 되겠더라. 그리고 a, b, c는 상수면 되겠다. 그냥 수란 얘기예요. c가 0인 거는요, 상관없어요. 0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자,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러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의 보기 중에서 찾아본다면 기역이 그럴싸하죠. 그런데 여기는 등호가 없네요. 그죠? 일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선 등식부터 먼저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역은 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나와 있죠? 이해되죠? 그죠? 니은 딩동댕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왠지 맞을 것 같아요. x도 있죠, y도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잠깐 봐두도록 하세요. 요거 나머지 보기 찾아보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리을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2x가 싹 왼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4x가 될 것이고 플러스 y가 될 것이고 3이 왼쪽으로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은 0. 자, 그래서 앞서 나와 있는 이 형태를 그대로 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 보기도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미음 보기 보도록 하세요. 왠지 분수가 들어가게 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것을 언젠가 배웠던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였냐면 분모 자리에 미지수가 가 있으면 그것은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보지 않아요. 1차 방정식으로 보지 않아요. 1차 방정식으로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경우는 분모에 미지수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얘를 바꿔서 써보면 2분의 1 x가 되는 거고 플러스 3분의 1 y가 되는 거고 5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5는 0 해서 그 개수가 0이 아닌 분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미지수가 분모로 가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미음은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 보기 보도록 할게요. 비읍 보기 보면 3을 골고루 분배시켜서 x-3y는 3x-3y.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이때 3y,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y가 계산을 정리하게 되면 사라지네요. 결국 마이너스 2x가 0이 되는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2개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 못 시켰기 때문에 비읍은 되지 않죠. 자, 그런 다음에 디귿도 되는가 살펴봤을 때 미지수가 2개인 건 맞지만 이때 미지수 2개가 서로 곱해진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은 1차 방정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거예요. 문제 정답 찾으라고 한다면 이제 누구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니은과 리을과 그 다음에 미음 이렇게 해서 3개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예제는 여러분들이 연립 1차 방정식을 조금 더 연습하라고 예제 문제 2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요거 차근차근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1번 가볼까요? xy가 자연수일 때 다음 1차 방정식 중 해가 없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을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놓쳐서는 안 되겠죠. xy가 자연수가 된다. 그러니까 xy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자연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금 나와 있는 x 플러스 2y는 9, xy 자리 대신에 적당한 자연수를 집어넣으면서 만족하는 자연수가 없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자, 이런 것을 조금 빨리 풀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y 대신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세요. y 대신에 쏙 1을 집어넣어 보면 요것은 2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항시키게 되면 x는 7 이렇게 나오겠죠. 자연수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의 해가 무수히 많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연수로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을 골라내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식들 중에서 2x 플러스 3y는 10하고 보게 되면 여기에서 3y를 살짝 이항시켜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3y가 이항되게 되면 2x는 10-3y가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걸 왜 3y를 이항시키라고 했냐면 식의 전체 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10-4y가 바로 2 곱하기 x의 형태로 바로 2 곱하기 x, x가 자연수가 들어가게 되면 짝수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y가 만약에 2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y가 2가 된다라고 해본다면 10 마이너스 얼마? 6이 되니까 4가 될 거고 2x는 4가 되니까 x는 2 이렇게 해서 살펴볼 수 있겠더라. 자, 이러한 자연수인 해를 갖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자연수로서는 그 해를 갖지 못하는 것을 판단해낼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3번 보기도 정리해 보면
이 y는 16-3x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자리에 x 대신에 2가 쏙 들어가게 되면 x 대신에 2가 쏙 들어가면 y는 얼마가 될까요? y는 지금 나와 있는 거 16-2, 3은 6, 10 될 거고 y는 5 되는 거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처음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조금씩 하나씩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개씩 정리를 해놔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게 되면 4x는 19-3y. 자, 이제 조금 느낌이 왔나요? 4x라고 하니까 어떤 적당한 y 대신에 자연수를 집어넣으면서 이것을 4의 배수가 되게끔 만들면 되겠다라는 정도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y 대신에 4가 쏙 들어가게 되면 4, 3, 12가 될 것이고 4가 들어간다고 해서 19-가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수를 한번 연상을 해봐야 되겠는데 잠깐 지워보면서 생각을 해보죠.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3i에다 집어넣으면서 y 대신에 1 집어넣으면 19-3 하니까는 16 되겠나요? 그래서 y는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6 나올 거고 x는 4 이렇게 해서 찾아볼 수 있겠네. 자, 일일이 하나씩 하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지금 당장은 뭐 이것이 문제화 꼭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번 보기 보도록 할게요. 5번 보기는 5x 는 10-2y. 자,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그럼 이것도 당연히 뭐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y 대신에 1을 집어넣어보고 2를 집어넣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10-2y가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가 나올 수 있을까? 단 y 대신에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걸 살펴보니까 y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2죠. 그래서 5y가 8 나와요. 2를 집어넣으면 4 돼요. 5x가 6 나오죠. 3을 집어넣어보면 2, 3은 6, 5x가 4가 나와요. 그래서 4를 집어넣어보면 5x가 2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를 집어넣어보면 5x는 0 나오죠. 수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y 대신에 1도 넣어봤고 2도 넣어봤고 3도 넣어봤고 5까지 넣어봤는데 그 10-2y라고 하는 그 수가 점점 작아지면서 y값이 커질수록 10-2y는 점점 작아지면서 5가 되는 순간 0이 되고 그 다음에 6이 되면 마이너스 음수가 나올 거고 그럼 x는 죽었다 깨나도 자연수이거나 그렇죠. 자연수이거나 음의 정수로서 찾아갈 때 이러한 불편함이 있겠구나. 음의 정수 정도 갔을 때야 x가 얼마다라고 하는 수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자연수의 범위에서는 찾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5번으로 이렇게 골라내도록 합니다. 생각보다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 1차 방정식에서 해를 일일이 하나씩 살펴보고 식에 대한 감각을 조금 키워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찾고요. 이제 예제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2번 가보도록 하죠. 1차 방정식 ax-y-7은 0. 이것의 해가 1,-4와 b,5라고 했을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여기 잠깐 보죠. 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이에요.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이라고. 그 xy 값, 미지수의 값.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4가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건 여기 첫 번째 조건에서 x 대신에 1을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여기 나와 있는 ax-y-7은 0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 곱하기 a니까 a가 되겠죠.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 플러스 4 마이너스 7이 0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a는 a-3은 0 그래서 a는 3. 물론 a가 3이 된다. 바로 계산한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a는 일단 3 찾았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3x-y-7은 0이라고 하는 식이 되는구나. 그런데 이때 b,5도 이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b를 y 대신에 5를 쏙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식이 만족이 되는데 3b-5-7은 0이 될 것이고 3b-12는 0, 3b는 12 그러므로 b는 얼마? b는 4가 되겠구나. 자, 문제에서 마지막 물어본 거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네요. 3 더하기 4는 정답 7 이렇게 해서 문제의 정답 7로 싹 찾아주면 되겠죠.
간단하죠? 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답니다. 자, 다음 개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개념 가보도록 하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드디어 등장했네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자,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까지는 살펴봤어요. 그 생겨먹은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미지수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x나 y 미지수가 두 개죠. 그래서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은 물론 x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수의 범주 내에서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무수히 많은 해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앞에서 잠깐 예제 문제에서도 봤지만은 특정하게 자연수 범위다 라고 제한 두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의 범위에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해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이 식을 만족시키고 또 다른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두 개의 문자가 미지수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문자에 대한 등호를 만족시키는 xy 값을 찾기 위해서, 즉 해를 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로 정해지는, 물론 뭐 뒤에서 특정하게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 해가 무수히 많거나 또는 해가 없거나 라고 하는 경우도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xy에 대한 해를 찾기 위해서는 이것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또 다른 식이 하나 더 필요하더라. 그래서 ax, a'x, b'y 플러스 c'은 0. 자, 이렇게 해서 한 쌍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묶어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이라고 얘기했는데, 문자가 두 개 있으면 두 개 이상의 식이 필요해요. 문자가 세 개 있으면 세 개 이상의 식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때 차수가 이렇게 1차로 표현되는 것들.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 x도 1차고 y도 1차고, 그런데 여기에 x, y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의 것은 우리가 1차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는다. 1차로 보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1차 방정식이 되지 않아요. 요거는 앞에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은 각각의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인 연립 방정식을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해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던 것처럼 등호를 만족시키는 x, y 값에 해당하겠죠. 미지수가 두 개이니까.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해는 그 등호를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 을 우리가 그 방정식의 해라고 했으니까 연립방정식에서 각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이 식하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 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는 0이 나올 수 있게 하는 x값과 y값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해서 x, y 값 또는 그 순서상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x, y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표현 방식 같이 기억해두면 되고, 이러한 해를 찾는 과정을 우린 뭐라고 한다?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어떤 내용들로 문제에 접근했었나요? 그래요. x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어보고 y가 될 수 있는 숫자를 x를 예상하고 y를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을 다시 표에다가 수를 적어보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초등학생처럼 찾아야 될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뒤에서 연립방정식이 나오면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을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이해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다면 또 확인 문제, 예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확인 2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어라.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어떤 문장을 읽고 그것을 식으로 구성해내는 것. 내가 작성한 게 맞는 건지서부터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제대로 된 내용인 건지, 이걸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자, 그러한 의심이 자꾸 들어요. 처음에 몇 번 틀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식을 작성을 해보고 그것이 정답과 다르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헷갈렸었던 생각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맞춰도 기분 좋겠지만 틀렸다고 해서 아주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자, 문제 같이 보죠. 10의 자릿수가 x, 1의 자릿수가 y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의 합은 9이고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바꾸면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다. 자, 이 얘기를 문장을 읽긴 읽었는데 한글이라서 읽을 줄은 아는데 머릿속에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으면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먼저 10의 자릿수가 x가 된다라고 했고 1의 자릿수가 y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x10 y x 곱하기 y가 아니에요. x10 y. 자, 근데 아무리 써봐도 x10 y 쓰면 머릿속에서는 x10 y라고 하는데 이건 xy의 곱인데 자꾸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37이라고 하는 수가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때 10의 자리에 x값은 3이 되는 거고 1의 자리에 y값은 7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는 10의 자리 숫자 x하고 1의 자리 숫자 y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그 합이 9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할 수 있을까? 아, x하고 y하고의 합이 9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지금처럼 예상했었던 이 수는 x 10의 자리 수하고 1의 자리 수 y하고 더하게 되면 10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문제에서는 아, 그 x와 y의 합이 9가 되는 수를 9가 되는 그러한 수가 있다라고 조건에서 이야기한 것이로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를 바꾸면 그랬어요. 자, 이제 수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37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 수는 37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크기로 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3은 실제로 수의 크기가 3일까요? 아니죠. 30이죠. 3, 10이라고요. 곱하기 10. 그래서 자릿수의 만큼의 크기가 정해져요. 그 다음에 1의 자릿수는요. 그렇죠. 7 곱하기 1의 자릿수니까 1. 이렇게 해서 전체 그 수의 크기는 30 더하기 7로서 37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10의 자릿수 x10, 그래서 10x 플러스 y라고 하는 수가 원래의 수였어요. 원래 그 수, x 플러스 y가 9가 되는 원래 그 수만큼의 크기인데 1의 자릿수와 10의 자릿수를 서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y10, y10x 이렇게 되겠죠. 그 크기는 10y 플러스 x가 된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바뀐 수가 처음의 수의 크기는 10x 플러스 y가 됐고 그 다음에 바꾸면 10y 플러스 x만큼의 크기가 되는데 10y 플러스 x만큼의 크기가 되는데 이렇게 그것이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다고 한다면 어디에다가 27을 더해주면 처음 수에다 27을 더해주게 되면 이 둘은 같아지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연립 방정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래서 지금 풀지 않아도 돼요.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돼. 첫 번째 식 x 플러스 y가 9가 된다라고 하는 이 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10y 플러스 x라고 하는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바꾼 수의 크기는 처음 수 10x 플러스 y보다 27만큼 크다. 자,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드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정답을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2-1번 가볼게요. xy가 자연수일 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쯤 공부하게 될 가간법이나 대입법,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배우게 되면 너무너무 쉽게 계산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이 내용을 계산하기가 자연수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어서 예상해보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xy 값을 찾는 거라서 귀찮아지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첫 번째 식 나온 것부터 xy 값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xy를 각각 정리를 해놓고 첫 번째 식에서 x, y를요 이제 크게 변할 수 있는 것에다가 y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자고요. y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면 x는 얼마가 되냐면 1 집어넣어 보면 2가 넘어가서 11-2니까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보면 4를 빼니까 7이 되겠죠. y 대신에 3을 집어넣어 보면 얼마가 될까요? 3, 2, 6이니까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y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4, 2, 8 해서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y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은 써놓을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x가 마이너스 1이 나올 테니까 음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식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식에서 요번에 y 대신에 x, y가 이렇게 있었고, 이번에는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y는 10이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13-6이 되니까 얼마? 바로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13-9가 되니까 4가 되죠. 자,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12가 돼서 1이 될 거고, 5를 집어넣을 필요 없겠죠. 음수가 나올 테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보게 되면 동시에 x, y 값이 같은 게 어디 있나 살펴봤더니 바로 여기 있네요. 3,4, x가 3, y가 4일 때 이 두 개의 식이 동시에 만족이 되는구나. 그걸 찾아내면서 x는 얼마? y는 4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2-1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요 문제를 보고 아유 귀찮잖아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뒤에 가서 가간법, 대입법을 배우면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풀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에 대한 이해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2-2번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이어서 예제 2-2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서상 a 플러스 2, a-2가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 이 값이니까 a 값과 b 값을 찾아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살펴봤더니 이것이 바로 연립방정식 두 식의 해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각각 나와 있는 식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것도 만족시키는 것이 a 플러스 2, a-2고 이때 x 값이 a 플러스 2고 y 값이 a-2란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도 만족시키는 xy 값, 두 번째 식도 만족시키는 xy 값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입을 해주면 첫 번째 식에다가 2x니까 a 플러스 2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y가 a-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죠. 그것이 2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먼저 a 값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자, 전개시켜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식 요거 전개해보면 2a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플러스 a-2는 20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3a는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고 a가 6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a 값 찾았죠? a가 6이 된다면 여기다 6을 쏙쏙 집어넣어 보면 이때 해는 얼마가 된다? 네, 해는 x가 바로 8이 되고 y가 얼마?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 번째 식에다가 쏙 갖다 집어넣죠. 자, 두 번째 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x가 8, 그 다음에 y가 4가 된다 그랬으니까 4b, 그것이 마이너스 16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4b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4. 그래서 b가 얼마가 되냐면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a가 6, b가 마이너스 6 이 둘을 더하라 문제의 정답은 얼마? 0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2-2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지금처럼 미지수가 두 개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해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미지수가 두 개 있는 1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알고 다음에 연립 1차 방정식은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값을 찾는 즉 해를 찾는 과정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이러한 내용이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쉽고 빠르게 미지수를 찾을 수 있는 즉 그 미지수의 값, 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내용들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선생님과 함께 다음 시간도 건강하게 만나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